자, 오늘은 하공님의 사례를 가지고 제목은 내 기대와 기준을 고집하느라고 상대와 상황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자, 우리는 이렇게 이게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일반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대상을 공부합니다. 세상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대상은 다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 누가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 이렇게 법률이든 도덕이든 종교든 경제든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배움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 내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뭔가 철학이나 어떤 심리나 어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또 하나의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인문학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이거죠,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없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뭘 하고 있냐면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제목도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 나라는 것에는 내가 내 것이라고 어떤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대, 어떤 기준.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나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가 다른데 다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상대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상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 세상을 이렇게 대할 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각자들이 자기가 이게 붙들고 있는 이것을 나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의 에너지, 내 마음의 어떤 이런 생각과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가 빛이, 이걸 빛이라 치면 에너지와 빛이 마음에서 쫙 나간단 말이에요. 빛이, 태양의 빛이 쫙 나가면, 근데 여기에 중앙에 뭐가 있냐면 프리즘이 있는 거예요. 프리즘에 빛이, 여기에 프리즘에 딱 비추어버리면 나라는 것에다가 마음이, 생각과 감정이 나라는 것에 딱 비추어버리면 이 나라는 것을 통해서 프리즘이, 빛이 파장이 7개가 쫙 나눠지면서 이렇게 쫙 나가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프리즘을 우리는 나가 붙들고 있는 업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르마. 불교에서 말하면 카르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착각하고 있는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환상. 그런데 뭔가 여러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같이 토론할 때 어떤 걸 하냐면 1번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게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었어요. 뭐 부모님하고든 친구들하고든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든 일하면서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불편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불편, 불만,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편안하지 않는 것은 지금 뭐예요? 뭐가 안 편해요? 마음이 안 편한 거죠. 그죠? 마음이 왜 안 편한가? 내 안에 뭔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굴절됐기 때문에. 이게 굴절이 심할수록 마음이 왜곡이 되어서 에너지가 왜곡이 되어서 빛이 왜곡이 되어서 이게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오는 신호를 보면서 우리는 빨리 굴절을 바꾸어라, 제거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 최근에 자기가 가졌던 어떤 불편이 있어요. 어떤 불편이 있다 그러면 그 불편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나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주제는 뭐예요? 기대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지금 이 불편을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기대를 해서 내가 불편했는가? 내 안에 어떤 기대로 내가 상대에게 비추었는가? 이거 뭐 기대 하나만 해도 이게 할 이야기가 너무 방대한 이야기고 기준 하나만 이야기해도 너무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뭐 오늘은 기대와 기준 이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불편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친구하고 관계든 아니면 부모와 관계든 일하면서의 관계든 거기에서 내가 어떤 기준과 불편을 내가 들이댔냐 이 말이에요. 기준과 기대의 근본적인 걸 우리가 탐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기대와 기준을 내가 붙들었느냐는 거예요. 기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원함이죠. 원함, 희망, 바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때는 희망과 기대와 원함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나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원함과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만난다든가 이 일을 처리한다든가 여기 올 때도 여러분들은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가 있어. 기대가 아니면 그런 원함이 없으면 여기 안 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일으키고 뭔가를 할 때는 항상 그 안에는 원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상황에서 나의 원함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불편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원함이 안 채워졌다는 거죠. 그죠? 내 원함이 기대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불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뭐예요? 기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일을 처리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나름대로 선이 있어요. 어떤 선을 이렇게 꺼놓고, 요 정도는 되어야, 요 위에 올라서야지 나는 원함이 채워졌어. 근데 요 선 밑에 있으면 원함이 안 채워졌어. 이렇게 하는 여러분 각자의 자기의 선이 있다고. 그런데 안호가 가진 선과 해안공이 가진 선이 달라. 다르기 때문에 해안공이 가지고 있는 선은 여 위에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채워줘도 해양공은 아직 요 밑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불만이야. 근데 안호에서는 요 밑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요 정도까지 채워졌는 것도 안호에 보기에는 왜? 만족한데?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선을 다르게 끄는 거야. 그 선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선을 껐는지 이거는 내가 끈 선이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끈 선을 마치 이것이 객관적이고 이것이 보편적인 선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자기가 끈 선이거든. 여러분들의 기준이고 여러분들의 루틴이고 여러분들의 바램이고 여러분들이 정한 어떤 규칙이지 그건 다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것은 원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없어.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기준이라는 선을 끄은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선을 끄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예요? 국경, 경계선. 이거는 우리 집, 이거는 너희 집, 이렇게 해서 등기부 등본에다 선을 끄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은 다 뭐예요?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죠? 선인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고, 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져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합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했어. 근데 이 합의를 하는데 어떻게 합의해요?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이 법률로서 이제 다수당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마치 진짜 이제 있는 것처럼 그걸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이렇게 선이 꺼지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선이 실제하는 것처럼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뭔가를 갖다가 가짜인데 사실은 실제는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데 선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 환상 위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삶을 지금 쌓아놨다고. 쭉 나는 누구의 집안에서 성씨는 뭐고 지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직업은 뭐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멍하고 쫙 이렇게 뭔가를 막 많은 걸 이렇게 쌓아놨어. 이 나라는 것에다가. 그런데 이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려고 해요. 선이 없단 말이에요. 선이 없는데 선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없는 걸 지키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걸 계속 유지시켜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계속 이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계속 긴장해야 되고 힘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불안할 게 없어. 불안할 게 없는데 내가 불안하다는 어떤 선을 끊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요 정도 올라서면 내가 안 불안할 건데, 요 정도가 안 되니까 나는 불안해. 자, 그러면 이 선을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거기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아야 돼. 근데 선이 어디 있냐고. 기대와 기준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기대도 그렇고 기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탐구하기는 많이 어려운데, 오늘 했던 것은 뭐예요?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이 불편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의 이제 기대와 기준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대와 기준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놀러를 갔습니다. 바닷가에 놀러를 갔는데
바닷가에 이제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놀러 가면 바닷가도 이렇게, 아니면 놀이터에 가도 그렇고,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어떤 집을 만들고, 이제 성을 만들고, 주변에 어떤 그런 경계를 이렇게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 애도 이렇게 만들고 저쪽에 있는 애들도 만들고 저거리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모래를 가지고 막 놉니다. 그런데 이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그런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가 와서 이 모래를 쌓은 이 성 주위를 밟아버려요. 이게 딱 밟아버리면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응? 이제 힘이 없으면 웁니다. 울거나.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내면서 싸우겠죠, 그죠? 화를 내면서 싸웁니다. 지금, 근데 이것은 뭐예요? 그냥 모래로 만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의 삶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아이들이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침범해서 뺏으려고 그런다든가, 이거 우리 성? 옆에 있는 애가 갑자기 내가 만드는데 이거 내 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발로 밟아보고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울거나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애가 엄마! 제가!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법입니다. 이 사회가 만든 어떤 그런 이제 기준이고 어떤 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한, 내가 지금 정성 들여놓고 있는 어떤 것을 누군가가 침범하게 되면 이제 어디에 힘 있는, 이 부모가 힘이 있어야 돼. 힘 있는 사람에게 이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회의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짜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놀이터에 있다가 애들이 다 집에 가야 돼. 그러면 실컷 만들어 놓은 모래성 다 놓고 다 갑니다. 다 가고, 해변에 모래성이 파도가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고,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더 잘 만들어야 된다, 저 사람들이 만든 모래성보다도 내가 만든 모래성이 더 좋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놓아야 돼. 여러분께 한계도 없습니다. 모래성처럼. 그래서 놓고 이제 가야 될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뭐예요? 모래성 안에서 지금 성을 짓고 있으면서 이것이 아이들한테는 이것이 자기들의 전부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짓고 있는 이 모래성이 자기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거기에 빠져 있고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모래성이 언젠가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좀 더 가치로운 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거기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로운 것이 뭔가? 나에게 가치로운 것. 어른한테는 그 모래성이 아무것도 아니죠. 어른들은 학생만 돼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지나가다가 애들끼리 모래성 막 쌓고 저끼리 싸우고 막 울고 이러면 고등학생만 돼도 쟤들 뭐 모래성 가지고 왜 저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한테는 그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가치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의식의 상태에 따라,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치롭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우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마음이라는 것에 더 가치로움을 주어서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라고 내가 이렇게 규정해 놓은 내 거, 나의 이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의 역할, 직업, 이런 것에 더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이것이 나야. 이것이 나의 가치로움이야. 이걸 건드려? 나를 건드린 거야. 내 돈을 가져가서 안 줘? 너는 모래성처럼 너는 내 부모 불러가지고 맛 좀 봐라. 지금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이제 어디에다가 자신의 삶의 가치, 이 가치로움을 다른 말로 하면 기준, 선을 어디에 긋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모습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의식은 사람이 마음을 쓰는, 우리는 마음은 무한한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이 거대한 그릇, 마음에다가 대상이라는 것은 요만한 거단 말이에요. 아주 이렇게 작은 것이 이제 이 마음으로서 본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것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작게 이렇게 있는데 나의 마음을 아주 작게 이렇게 요걸 유지하려고 그러고, 돈이면 다야. 집이 다야. 지금 직장이 다야. 지금 이렇게 뭐예요? 이거 아니면 끝이야. 인생 없어. 돈 잃고 나니까 나는 이제 없는 거야. 직장 잃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지금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 좁게 한정시켜 놓고 거기에 이렇게 갇혀서 작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도 너무 불안하고,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금값이, 주식이, 부동산이 약간만 요동쳐도 어휴 큰일 났다. 어휴 어떻게 하지? 뭔가 이렇게 직장에서 약간만 위에 상사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본다. 어이구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렇게 외부에 조금만 흔들려도 내 마음이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보다
조금 더 큰 마음. 이제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이제 나에게 좀 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더 중요해. 이제 내 걸 보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의식이,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음이란 건 뭐예요? 의식이, 폭이, 그릇이 확장돼 버렸다는 거예요. 확 확장되면서 옛날에는 문제가 되었던 게 지금은 그걸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내가 담을 수 없는 것을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왜 해결할 수 없는가? 왜 해결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요만큼의 한계를 끄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계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한계가 없어. 그러면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가 몸이 아파. 그런데 나는 몸에 대한 한계가 없어. 몸이 일어나도 몸에 집착하지 않아. 몸은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아프면 뭐 그냥 내가 할 바만, 먹는 거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하면 돼. 그러면 몸은 뭐예요? 몸의 흐름에 따라서 누구나 다 죽어. 이렇게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는 사고 나서 죽는 게 더 많아. 술 먹고 죽는 게 더 많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당뇨병 걸려가 죽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약해서 죽는 경우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끊어놓은 한계, 이 한계를 나의 한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마음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라는 것을 내려버린 거야. 나를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는 거야. 환영이라는 거예요. 원래 나라는 것은 없다. 무아야. 무아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을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소성불교에서는 이 나라는 것은 각각의 오감과 이렇게 장기들이 모여서 된 거야. 그래서 어떤 물건들도 그냥 모여서 된 거야. 인연의 조합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하나의 사람을 장기로 다 띄가지고 팔 다 띄고 이렇게 하면 실체가 뭐냐? 이렇게 하면 없다는 거야. 왜? 모여서 된 거니까. 이것이 뭐예요? 소성불교에서 말하는 공입니다. 공은 어떤 거냐? 온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된 거야. 그러면 실체는 뭐야? 내가 나라고 할 때 안오가 있을 때는 나는 선생이야. 근데 우리 아들하고 있으면 나는 그냥 아버지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너 뭐야? 이러면 저 뭔데요? 그러면 안오하고 있을 때 너 뭐야? 이러면 사범님 이렇게 이야기할 거단 말이에요. 아들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대성불교에서는 이 공이라는 개념이 이제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나라는 것은 이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성불교라 그러면 대성불교는 색 자체가 공이야. 수 자체가 공이야.
그러니까 장기로 치면 우리는 위장, 심장 이런 것들이 모여서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실체는 없어. 이렇게 하는데 대성불교에서는 심장 그 자체가 공이야. 심장이라는 게 없어. 심장 그 자체도 다 모여서 된 거거든.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론이. 이게 소성에서 보는 공의 개념과 대성에서 보는 공의 개념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공상의식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아직은 여러분들이 의식의 수준에서 공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인식 세계에서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식을 하려 그러면 내가 그 인식에 접촉을 할 수 있는 파동이, 거기에 의식이 접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초등학생 갖다 놔놓고 거기다 가가지고 애들한테 양자역학 막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양자라는 것은 뭔가 어떻게, 그러니까 애들이 뭔 소리야? 이게 접촉이 안 된다고. 지금 이런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의 의식이 더 많은 이제 이렇게 확장이 일어나야지 다양한 세상들이 이해가 된다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기준과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하공님 상황처럼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세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7월달, 8월달, 9월달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이 전기세라는 이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제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건 없죠, 그죠? 자, 이 세상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상황은 항상, 사실은 항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항상 있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해석하는, 사실을 바라보는, 사실을 생각하는 지금 나의 오해가 있고 나만의 어떤 그런 해석이 있는 거죠. 그냥 사실은 그냥 있어. 우리는, 나무는 그냥 있어. 산은 그냥 있어. 근데 어릴 때 보는 저 산과 나이가 들어서 보는 산과 내가 슬퍼서 보는 산과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보는 산이 뭐예요? 다른 거야. 근데 산이 달라졌냐? 산이 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항상 산이었어. 내 친구가 이렇게 영주에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금 요즘 짓고 있다 그랬죠. 그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땅에서 풀이 이렇게 생명이 솟아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이 풀은 특별한 풀이냐? 항상 솟아났어. 항상 솟아났던 풀이야. 그러고 풀이 올라오면 그냥 풀인갑다. 그냥 있는갑다. 이렇게 봤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새벽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자기 밭에 풀이 솟아났네? 다른 밭에도 다 원래 없던데 풀이 솟아났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뭐예요? 이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보는 이 친구의 마음이 변한 거야. 풀로 안 보이는 거야.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수행하는 도반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기 막 자기가 깨달음을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노가다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나름대로 방황하면서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디 저기 강원도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밭에서 이제 이렇게 잠시 쉬고 있었는 거예요. 이렇게 참 먹으면서 너무 힘들어가 쭉 쉬고 있는데 이제 밭에 뭐예요? 이게 파가 이렇게 있었어요. 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파에 뭐예요? 나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뭐라고? 아! 저것은 파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니, 파지! 근데 이 친구한테는 뭐예요? 파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게 뭔지 뭐예요? 그냥 가슴으로 그냥 확 들어온 거야. 아! 파다! 이거 웃기지, 그지? 내 친구가 똑같은 게 풀이다! 풀이야! 막 풀이야! 하면서 그 풀 잡고 막 울고 있는 거야. 울면서 풀이야! 풀이 아니고 생명이 느껴진 거야. 내 안에 생명이 느껴진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 순간에 뭐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막 가슴에서 그냥 막 눈물로 다 씻기는 거야. 와, 생명이 중요한 거지. 그 생명에 붙어 있던 이야기들은 다 가짜인 거야. 옛날 또 한 동기는 저기 성주로 차오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이렇게 가다가 아! 태자 양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 태자다! 양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태자 양자가 태양이 뭔지를 아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아직도 개념과 생각 속에 있어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진실을, 사실을 보지 않고 자기의 기대를 보고 있는 거야. 자기의 어떤 기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뭔지를 몰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7월분을 이중 납부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상담원이 어떻게 했어요? 전산 자료를 살펴보더니 이제 사실을 이야기한 거야. 아,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쁜 거야. 뭔가 불편해. 갑자기 불편한 거야. 뭔가 불편한 거야. 말문이 막혀. 지금 이 불편과 말문이 막힌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뭔가 지금 내 안에 빠져 있는 이 상태를 지금 갑자기 자기는 이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에서 갑자기 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멍해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상대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느끼냐? 나를 부정한다! 이렇게 지금 느끼는 거야.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나를 부정한다. 나를 잘못됐다 그래. 나를 뭔가 아니라 그래.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한테 잘했다 못했다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한 번도 없다. 항상 사랑한다. 전대하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마디 하고 나면 원장님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 나를 안 좋게 봐. 나를 갖다가 뭔가 틀렸다고 이야기해. 계속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자기의 기대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안 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안 맞춰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근데 우리는 사실을 보여줘야죠.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하면,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대와 기준이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뭔가 나를 부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같이 느껴지는 거야. 아니, 그게 뭔 잘못했고 뭘 부정해. 아니, 그냥 저 상담원이, 아니, 그냥 사실대로, 7, 8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그 전산 나온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9월 달에 지금 금액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전산 나온 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7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가 내서 잘못했다, 모자란다 이렇게. 아니지. 7월이고 8월이고 이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왔는 그 전산의 사실 그대로 7월, 8월은 됐는데 9월 달 거는 지금 뭐야? 이제 돈이 부족하다는 거야. 지금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자,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상담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한테 아무 관심도 없다. 여러분한테 뭔가 잘했니? 잘못했니? 지금 뭔가 어떻니? 이런 거는 뭐예요? 아무 관심도 없다. 여러분도 뭐예요? 남한테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고. 아니, 누가, 저 사람이 지금 뭐예요? 어떤 소리 저 사람이 왜 내한테 저런 소리 하지? 이게 저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뭐예요? 마치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나를 엄청 싫어해서 나를 엄청 미워해서 나를 아주 이상하게 봐서 뭔가를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놀라운 착각, 이 어마어마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착각.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다 니한테. 제발 정신 차려라. 아무도 니한테 관심 없다. 부모도 관심 없어. 부모도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자기 사람들은, 인간은 원래가 뭐예요? 자기한테밖에 관심 없어. 여러분들 뭔가 자식 걱정하는 같이 그냥 내 기대고 내 기준이고 내 거에 관심 있는 거지. 이거 빼고 저 진짜 이렇게 보냐? 안 봐. 안 본다고. 제발 좀 알으라고. 제발 좀 뭐요? 등대한테 아무도 관심 안 가죠? 등대가 뭐 길거리에 이렇게 가는데 숙령이 아니 뒤로 좀 빠지세요. 이렇게 한다. 뒤로 빠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 교통수행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냥 지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전화 상담원이 뭐예요?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등대가 갑자기 아니 내한테 왜? 나 무시하나? 내한테 왜 뒤로 빠지라 그래? 아, 저 사람들 내가 뭐 만만해 보이나 지금? 와, 이게 뭐야? 아니 뭘 만만해 보이고 지금 관심도 없다니까? 반말이든지 온말이든지 관심이 없다고. 아무 관심도 없다고. 그냥 등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냥 뭐예요? 돌멩이 지나간 것 같아. 아, 돌멩이지. 그 사람이 그게 있겠어. 관심이 없다고.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나를 만만하게 보나? 나를 좀 뭔가 이렇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나?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 나다 이 말이에요. 나가 이렇다고. 내가 이렇다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제발 알아차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지금 기대하는,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저 바깥에는 아무도 나를 고통스럽게 안 해요. 그 지나가는 순경이 아니 말랐고 등대 붙잡고 괴롭게 만들려고 등대야 이리 와봐라 너 좀 틀렸네 이러면서 괴롭게 만들려고 그러겠어? 아무도 여러분 괴롭게 안 한다고. 아니 전산원이 뭐라고 지금 나를 괴롭게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나를 갖다가 부정하고 잘못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거야. 아씨 나 잘했는데 왜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상대가 나를 부정한다, 나를 틀렸다 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밖에는 사실은 아무 일이 없다. 지금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도 없다. 단지 그 상황과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서 나를 괴롭히냐는 것만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라는 에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것은 기대로 되어 있는 거야. 원함으로 되어 있다. 원함.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원함이 없다. 원함이 없다. 왜? 깨달은 사람은 그냥 나로서 만족한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한다. 지금 아무 일이 없이 지금이 최고 만족스러워. 지금이 좋아 그냥. 지금이 부자야. 지금이 제일 사랑받고 있어. 지금이 제일 인정받고 있어. 지금이 좋아. 그런데 뭘 더 원하겠어? 그런데 에고가 셀수록, 에고가 강할수록, 업식이 많을수록 원함이 커요.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저 사람을 쳐다보면 저걸 원하고 또 저 사람을 보면 또 저걸 쳐고 좋은 직장 가서 한번 보면서 좋은 직장을 원하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 보면 건강을 원하고 또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면 나도 결혼해가 잘 살았은 걸 원하고 또 결혼 안 하고 또 혼자 잘 살면 나는 또 혼자 결혼 안 하고 잘 살기를 또 원하고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가짜 이 원함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업식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속는 거야 자꾸. 속아가지고 이 원함이 되면 원함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원함이 되면 나는 자유로울 거야. 원함이 뭔가 성취되면 나는 안전할 거야.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속삭이는 그것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이 업식이라는 에너지라고. 빙의야, 귀신이야. 실제는 뭐예요? 아무 일이 없다. 원함, 인간은 뭐예요? 다양한 걸 원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계속 우리가 하공님이 여기 이렇게 써놨듯이 이렇게 상담원이 설명을 하고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7월 두 분 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해줘, 그죠?
9월에 해당되는 그 돈이 7월분 금액하고 똑같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본다고. 근데 지금 이것이 내 원함이라는 걸 지금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뭔가 이렇게 원함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그 원함이 안 채워지는 그것 때문에 아주 이렇게 자기 안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아주 사소한 것도.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원했구나.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있었구나. 내 원함을 알아주고 내 원함을 내가 줬더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냥 없군. 난 다 채워져 있어.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해.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냥 유희와 같아. 자, 지금 하공님이 원하는 게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지금 그 상태가 가장 완벽한 상태야. 지금 이 상태를, 지금 나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나의 조건이 완벽하다고 인정을 안 하고 더 완벽한, 더 좋은 것을 자꾸 꿈꾸고 있고 그걸 바라고 있고 그걸 희망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되어야지 나는 그때 행복할 거야. 우리 안호한테 항상 사랑받고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호는 더 사랑받으면 나는 그때 내 할 거야.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해야. 그럼 지금 행복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좀 제발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착되어서 거기에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그 세계 속으로 빠뜨려 버린다고. 누가? 자신이 빠뜨리는 거야. 외부의 조건이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런 세계를 창조해 버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마음의 세계야.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창조해 버리는 거야. 이제 AI 시대에 들어가면 인간은 이제 뭔가 안경 하나 딱 쓰고 우리 이렇게 비디오 보듯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이제 자기가 있고 싶은 세계를 그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그럼 안경 끼고 뭐예요? 혼자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거 끼고, 그죠? 지금 그런 세계로 점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인간에게 영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비춰보네. 이게 필름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게 1900 초반기에는 막 구름처럼 모인 거야. 그게 막 우와 어떻게 저런.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기대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이렇게 할 때 하고, 오늘은 내가 이 상황 안에서 어떤 기대와 기준을 가졌는가? 어떤 기대를 가졌어요? 제 말에 그럴 수도 있다. 공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에게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아니 전화 상담원이 뭘 공감을 해줘? 공감은 내가 나에게 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주면 된다고. 근데 내가 나에게 줄 수 없어. 너가 나에게 줘야 돼. 그래야 나는 채워질 거야. 근데 사실은 저 사람이 채워줘도 또 다른 일에 가면 또 채워달라 그래.
그러면 이게 끝이 없잖아. 근데 내가 채워줄 줄 알면은 끝나버려. 뭐, 하도 말도 내가 뭐 괜찮다 하면 끝인데 뭐. 내가 공감하면 끝이잖아. 어떤 기준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 그랬죠. 그죠? 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이 없어요. 땅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지도에만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이 실제 세상에서는 네 나라도 없고 내 나라도 없어요. 선이 없는데 인간이 거기다 철조망을 하나, 벽을 하나 채워놓고 이쪽은 우리 땅, 이쪽은 너희 땅. 지금 이렇게 뭐예요? 선을 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선을 꺼놓고 이 선을 아주 강화시키는, 경직되고 이렇게 강화시키는 사람들은 이 선이 여러분한테는 항상 분열과 갈등과 싸움의 저항의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은 이 선을 실제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거기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깨달음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는 뭐예요? 이 선 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일로 갔다가 춤을 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선이 강한 사람은 빳빳하게 그 선 위에 딱 서서 꼼짝도 안 하고 다 이렇게 서서 요것이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선 위에 서서 상황에 따라서 바람 불면 일로 힐름 갔다가 이쪽 바람 불면 일로 힐름 갔다가, 그러니까 선을 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춤을 춘다 그래요. 그래서 삶을 이쪽과 이쪽, 그러니까 이것이냐 이것이 옳아요, 이것이 옳아요. 이게 진실입니까? 이게 진실입니까? 이런 것은 없다. 선 위에서 건강합니까? 병들었습니까? 내가 지금 좋아요? 나빠요? 지금 나는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나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지금 이런 건 없다고. 이런 건 없어요. 선을 어디다 끊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 위에 서서 선을 항상, 선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선이 있지만 그 선을 유연하고 좀 더 뭐예요? 가볍게 춤추듯이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식의 성장입니다. 근데 제가 제 기준을 보면서 그냥 뭐 당연히 사람들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기준이면은 한결 같아야 되는데 대응이 당연히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안 잘해주면은 뭐 어떤 대응이 똑같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화를 내고 확신을 가지고 화를 내고 어떤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기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약간 좀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내한테 잘해줘야 돼.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해야 돼. 그러니까 친절해야 돼.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친절하지가 않네? 너무 화가 나. 그게. 근데 또 어떤 때는, 친절하지 않아. 근데 또 뭐야, 말을 못 해.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게 상황에서 내가 갑이면 왜 나한테 친절 안 해? 근데 상황에서 나는 을이야. 을인데
나한테 친절 안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제가 또 가까우리라는 기준이 또 있어요. 또 있지. 그러니까 기준이 여러분한테는 앞에 1번 기준, 뒤에 2번 기준, 뒤에 3번 기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한 기준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나의 어떤 지금 이렇게 그걸 선택하고 바라볼 때도. 그래서 우리는 탐구해서 지금 계속 내 안으로 자꾸 들어가 보는 거야. 들어가서 이 모든 기준에 대해서 내가 딱 떨어져 버리면 편하겠지. 그래서 지금 친절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받으러 갔어. 서비스를 받으러 갔는데 아니, 저 사람이 친절하게 안 해주네. 그러면 막 화가 막 나는 거야. 화가 막 나면서 화를 막 내. 그런데 지금 나는 학원을 하고 있어. 학원을 하고 있는데 아니, 학부형이 와서 지금 나한테 지금 뭔가 친절하게 안 하고 지금 자기한테 막 나를 따지네? 그때는 뭐예요? 또 내가 또 맞춰줘야 돼. 그러잖아. 네, 맞아요. 그렇게 달라지는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계속 다 들이대 보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맞지.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거 부동산 뭐 하면서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무사를 소개해줬는데 그 법무사가 과다 청구를 한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제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부동산에 하니까 그 부동산에서 아니 뭐 다른 뭐 토지가 파면 일이 약간 피해가는 걸로 해서 아니 그 취득세는 뭐 법적인 걸 곱하는 건데 이러면서 이렇게 화가 났거든요, 그 부동산에게. 그랬는데 그 후에 부동산이 또 다른 말 하는 거에는 제가 또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이거는 경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을 샀어. 네. 집을 샀을 때 이제 뭐예요?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법무사를 소개해 줍니다. 네. 그럼 소개해 주는데 이제 항상 내가 물어보죠. 법무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등기하는데. 근데 이제 뭐예요? 내가 알아봐요. 이제 이렇게 네이버로 들어가서도 이렇게 해보고 어떤 데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25만 원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저는 알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되니까 저는 요거 할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선택했는데 이때는 자유롭게 화를 냈거든요. 잘못 추징했으니까 저희에게 잘못 추진한 게 아니지. 취득세를 과다 추징, 취득세는 곱하기 뭐 그거잖아요. 법적인 금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걸로 이게 했겠지. 네, 뭐 저 포함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약간의 이제 뭔가 속임수를 쓸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네네. 그냥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시장에 가면 요게 1,000원짜리인데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돈 좀 잘 내고 이런 사람한테 1,200원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깐깐한 사람한테는 뭐예요? 900원에 팔아. 취득세라도 모든 게 그렇지. 그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에 어떤 것을 할 때 지금 이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지 말고 네네. 내가 알아보고 내 것을 선택하면 돼. 그래서 제가 결국에 안 하고 제가 직접 했긴 해요. 그게 되게 쉽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여기 화가 들어가고 소남이 들어갈 게 아닌데. 아니지. 그건 이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야, 그냥. 그거 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꾸 화가 나겠지. 왜 쏘길라 그래? 왜 이렇게 해? 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에게 공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근데 화우님과 같은 상황이 저도 이렇게 있으면은 저한테 제의식 수지 아직은 좀 부족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나한테 공감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을 나한테 피해 당하기 싫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나를 오해하는 게 싫으니까 내가 말을 더 조립해 해서 너한테서 그 말을 받아내야 되는 게 나한테는 저를 공감해 주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공감을 왜 남한테 얻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상대가 저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오해하는 게 싫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상대는 오해하지도 않고 니한테 관심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네 생각이지. 그게 제 기대고 제 그거기나 제 의식 수준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는데 저한테는 저를 공감해 주는 게 내가 저 사람한테 말해서 아 그러셨어요 하고 이렇게 말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저한테는 저에 대한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거는 게 공감이 있을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의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못, 쟤라는 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볼 때 잘했다고 이렇게 지금 나를 긍정하지 않고 나를 항상 부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뭔가 잘 돼 있지 않고 나는 뭔가 수준이 미달이고 항상 이 의식이 항상 깔려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요? 어떤 일이 터지든지 간에 지금 뭐야? 내가 나를 대하는 그 태도 자체가 항상 공격적이고 항상 뭔가 아닌 거야. 내가 나한테 아니면 내가 상대한테 너가 너한테. 그러니까 너가 너한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대를 통해서 너가 좀 더 이렇게 얻고 싶은 거야. 그런데 상대들은 관심도 없어. 상대한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를 좀 더 긍정하고 너를 좀 더 편하게 좀 대해주라고. 왜 너를 그렇게 힘들게 대나? 이게 내 인생이고 난데. 아 원래 처음부터 제가 저를 좋게 보고 좋아했으면 상대 어떤 말 해도 괜찮았을 텐데 좋게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게 완벽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이걸 봐주라고. 근데 너 안에서 지금 계속 기준이 있는 거야. 너가 이 정도 해야지 내가 봐주지. 내가 이 정도 되어야지 너는 좀 더 괜찮지. 또 이 정도로 잘해야지 네가 뭔가 내가 좀 봐줄 수 있지. 지금 이렇게 너가 너한테 가혹한 기준을 계속 들이대고 있는 거지. 아 그래서 이제 상대한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렇게 뭐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는 너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너를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상대가 주면 그때 좀 괜찮아지는 거지. 그래서 자꾸 얻으려고 그런 거야, 밖에서.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너가 너를 안 좋게 만들고 있다는 거지. 자기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랄랄라 이렇게 하면서 야 미친다 니 와 그래 하도 나 미쳐도 내가 좋아 이러면서 그럼 뭐 어떡할 거야. 저도 저를 좋아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게 그렇게 또 나가게 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너를 좀 좋아해 줘 보라고. 너를 좀 잘 대해줘 봐. 아이고 오늘도 수련하느라고 힘들었지. 비저 만드느라고 고생했어 이러면서 너무 잘 만들었네 이렇게 좀 해보라고. 그렇게 좀 못하냐? 하루 일 끝나면 오늘 너무 하루 화이팅 너무 잘했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좀 줘볼까? 좀 편안하게 쉬어볼까? 이렇게 대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돌아서고 나서 오늘 욕밖에 못 했나? 좀 똑바로 안 할래? 내일 더 열심히 해. 노예도 아니고 뭐 어떻게 그렇게 대하냐. 그럼 제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상대가 어떤 조그만 말을 하면은 더 너를 그럼 더 안 좋은 거로 너한테 더 크게 이제 뭐냐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겠지. 사부님, 금방 그 수명 얘기하고 인식된 게 있는데 저 안에 분별과 약간 위아래를 따지면서 무시했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찰 공무원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경찰 공무원은 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반말을 했었을 때, 반말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니까 존댓말 해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경찰의 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격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저 말을 따라야지. 이렇게 한 게 있었고, 쓰레기 그 있잖아요. 이렇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쓰레기를 묶으라 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근데 처음 통제를 당해봤거든요. 아, 이걸 이렇게 내놓으시면 안 된다. 쓰레기를 묶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어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하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판단 분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몰랐다. 그런 걸 공개해달라. 난 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내한테 그렇게 하나. 다른 사람들 안 몰랐던데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판단 분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잘 봤네. 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가 세상을 볼 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힘 있는 사람이라고 네가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말도 못하고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네가 약자고 약한 사람한테는 네는 강자가 되려고 그런 거야. 네, 금방 하시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걸 잘 인식해 보라고. 아, 내가 이렇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다 동등하다고. 다 좀 더 친절하고 잘 대해줘야 되겠지.